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글로벌 국익 정치 시간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 정인태입니다. 기본 배급제 싫다, 민주주의 끝판왕, 국민 배당금을 달라,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이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대선 토픽은 이것, 여당도 야당도 들어와 해갖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지금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제 대선 토픽 될 것이다. 네, 또 뭐 조혜진 국민의힘도 긍정 검토해야,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뭐 기본소득에 대한 아주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뭐 임종석은 전 국민 기본소득제 정의롭지도 현실적이도 않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이들의 생각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 국민 배당금제를 띄우지 않으면 묻힌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용해인 나경원 기본소득제는 짝퉁 선벌적 소득보장이라야, 뭐 그래서 아직도 이제 사람들이 이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국민 계몽운동, 국민이 주주다를 이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거 계몽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배급제, 기본 소득제라는 측면들은, 자, 이 자본주의라는 측면들, 자본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 보이지 않는 손, 이 부분은 애덤 스미스가 주창하게 되죠. 그를 우리는 경제학의 아버지, 또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 또 다양한 그러한 시장경제 정책들을 제안하면서 당시의 경제의 활성화가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노동자들은 굉장히 소외당하고 아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되죠. 이때 케인즈가 나타나게 되죠. 케인즈 학파들, 케인즈가 케인즈 학파까지 진행되게 되는데, 이 케인즈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애덤 스미스 학파의 이러한 주장들은 정말 지금 현 시대에 좀 부적합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로 요 지금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또 소득 주도 성장, 이런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자본주의에서 요게 어떤 사회주의로 가고 있는 길목에 있는 겁니다. 요게 길목에. 그래서 기본 소득이라는 측면들을, 자, 정부가 지금 근로자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냐, 그러니까 케인즈는 야, 물병을 저기 가서 묻으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100를 주고, 또 한 사람한테는 그것을 캐와라 그러면서 $100를 주면 그 돈이 이제 소득이 생긴 거죠. 그 소득 때문에 여기저기 소비하면서 주도 성장이 일어난다. 그 소득 주도 성장을 케인즈 이론에서 이들이 흉내낸 거예요, 지금 현 정부가. 그리고 나서 케인즈는 이 정부의 개입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라는 측면들을, 개입이라는 측면들을 당연히 어떤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예크는 뭐라 그래요? 정부가 부패되고 정치인이나 또는 공무원들이 부패된다면 정부 실패하는 거 아니냐, 정부 실패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경영 후보가 얘기하는 국민 배당금이라는 측면들은 민주주의 끝판왕인 거예요. 자, 보세요. 자본주의에서 길목,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길목에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이라든지 기본소득제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하이에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실패론을 주장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제 일로 갑니다. 아주 정부의 실패론으로 실패론이 지지받는
이 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자들이 보면은 거의 지금 현 시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점을 생각 안 하고 100년 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전 이론을 갖다가 지금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국민들이 계몽해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마르크스가 나타나죠. 이제 공산주의 창시자가 나타납니다. 마르크스는 뭐라 그래요? 야, 정부 개입이고 뭐고 간에 우리가 노동자들이 기계도 사고 공장도 짓고 해서 우리 같이 분배하자, 이렇게 공산주의 이론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계속 발전하고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지게 되면 프랑스라든지 영국에서 이것이 시작될 거라고 미래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독재자들의 손으로 가죠.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것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재자들의 손에 들어가서 이 인민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배급받으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예? 여러분들 100년 전에 이론의 흐름인 거예요. 이것이 100년 전의 이론의 흐름이고, 여기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 이제 국민은 주주다. 국민이 주주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 국민에게 배당해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거 뭐 자본주의 완성이네? 케인즈 입장에서 보니까 있어봐, 나는 감히 저런 얘기를 못했어. 왜냐하면은 저 얘기 했다가는 이게 뭐 자본가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예? 자본가들한테 몰매 맞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저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굉장히 어떤 그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이거 도전적인 발언인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경영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또 보좌관 3,000명의 무보수 명예 또는 없애라, 또는 또 시의원, 군의원, 구의원, 뭐 도의원, 교육위원 이런 거 없애서 예산을 아껴서 국민에게 나눠주자. 그리고 쌍벌제 폐지를 얘기하죠. 돈을 받은 사람, 준 사람 있는데 받은 사람만 처벌하자. 둘이 손을 잡고 완전 범죄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완전 범죄. 그러니까 비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안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돈을 그냥 전달하는 수법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심없이 국민들의 통장에 바로 꽂아주는 국민 배당금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케인즈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경제학자가 아니네. 저 사람은 정치학자네, 정치학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더 위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고 선언해 버린 것이고,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 애덤 스미스는 원래 윤리학자 아닙니까? 애덤 스미스 입장에서는 도덕 감정론을 믿었던 거예요. 자, 인간의 양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유시장 경제 또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윤리학자, 그러니까 그 착한 사람하고 나쁜 사람이 있으면은 나쁜 사람이 많이 이겨요. 왜냐하면은 그는 양심이 있고 저 사람이 양심이 없거든요. 소시오패스들 보세요. 양심의 뇌가 없습니다. 그런 양심의 뇌가 없는 사람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그걸 놓쳤던 거고, 그리고 마르크스, 공산주의 창시자인 마르크스도 뭐예요? 인간이 그래 우리가 같이 공장도 만들고 우리가 기계도 사고 해서 같이 나누자 했는데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안 되죠. 욕심을 가지고 결국엔 독재자들이 마르크스의 이론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념, 사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인민들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국민 배당금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기의 사상을 이루는데 저 돈을 내가 써야 되는데 국민한테 나눠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데, 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데 그 도둑놈들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통장에 직접 꽂아준다라는 허경영의 국민 배당금은 정말 경제학, 정치학을 뛰어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 애민정신. 그렇기 때문에 그 애민정신을 제가 읽었기 때문에 국민한테 직접 지원해준다. 간접 지원하면 중간에 다 떼어먹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베트남에서 $10,000, $10,000면 1,000,000원밖에 안 되지만 그 1,000,000원이면 베트남에서는 2억 동이 됩니다. 2억 동. 2억 동이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가치가 있어요. 그 돈을 제가 기부를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직접 지원하세요. 직접 가난한 애들, 힘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 직접 주세요. 간부들한테 주면 간부가 다 먹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설마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깨달아 보세요. 그래서 기본 배급제로 가서 100년 전 이론으로 가서 고통을 더 받을 것인가?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고통 받았죠. 그런데 이제 또 다시 기본 배급제로 인해서 통제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제 노예에서 벗어나서 주인의 삶을 살 것인가? 만적의 난을 기억하십니까? 그거 저는 만적 선생님의 민주화 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왕후장상에 씨가 따로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왕과 제후와 재상과 장수의 씨가 따로 있었겠는가? 하면서 노비 해방 운동을 주창합니다. 천출로 태어났지만 하루라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계속 노비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만적 선생님처럼 왕후장상에 어찌 씨가 따로 있겠는가? 하면서 신분 해방운동 그리고 노비 해방운동에 나설 것인가? 국민 계몽운동